안녕하세요, 직재입니다. P게임3 9화 리뷰 시작합니다. 이번 게임은 개인전을 가장한 팀전인 세븐노트입니다. 생각보다 룰 이해하는 게 어려웠는데 룰 영상만 보고 전부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힘든 게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일단 노래가 나와봐야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게임이었어요. 최혜선의 스파이 의심 때문에 총사령관 작전으로 가게 된 낙원팀인데 여기서부터 장동민 팀이 유리해진 느낌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게임 플레이어들이 너무 재미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동민이 합리적인 설득을 시도하고 생존 눈치가 강한 김민아는 장동민 쪽 배로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스티브 예는 질 자신이 없다고 저번에 처절히 패배했을 때의 기억을 리셋이 되었는지 동일한 말투로 포섭을 제안하는데 스티브 예다운 느낌으로 포섭을 시도합니다. 충주맨의 회색지대 전략은 대매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걸 4명 모두가 선택하는 건 힘든 전략이라고 보여졌습니다. 4명 다 그 전략으로 가는 건 나 병신이요 라고 인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 또한 생각을 했거든요. 장동민은 중립국이면 선택 안 당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다. 낙원이랑 잔이랑 팀 먹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만일의 경우도 얘기하면서 4명 다 파업하고 있으면 그거 꼴 보기 좋겠냐, 견제당할 거다라고 충고하지만 자신의 전략이 병신 취급받은 충주맨은 자신들을 도구로 쓰려고 한다라고 말하는데 긁힌 것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민이 포섭할 때 했던 좋은 말들이 다 리셋된 듯합니다. 좀 아쉬웠던 건 충주맨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계속 플레이 스타일을 고수해서 아쉬웠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한 게 회색지대를 위한 트롤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네요. 전반적으로 초반 악어의 활약도 그렇고 허성범의 낚시도 그렇고 심리전에서 여전히 자네팀이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는 게 크게 느껴지는 화였습니다. 그 와중에 이진아는 장동민 팀 정하는데 왜 이렇게 간을 보는지도 모르겠고 여전히 생존 눈치가 부족해서 어디로 가야 자신의 생존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반회유와 반협박이 동시에 있었다고 하는데 상황을 본인이 만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팅코인 사용할 때도 맥락은 알겠는데 심정적으로 동의가 안 된다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김민아가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게 이게 바로 생존 눈치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김민아가 개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동민은 김민아의 충성심 오케이 확인한 다음 이진아가 먼저라면서 네 충성심을 보이라고 말하죠. 아직도 눈치가 없었던 이진아는 자신이 꼴찌를 안 할 확률을 얘기하면서 불안해하는데 포인트가 잘못된 것이 장동민 팀은 이길 생각을 하는 팀인데 이미 저택팀은 꼴찌만 안 하자 주위의 플레이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생각하는 초점이 다르다는 게 여기서 티가 나버립니다. 장동민이 결국 자신의 명성까지 운운하면서 너 담굴라고 하는 사람 아니라고 설명해주고 나서야 믿음이 갔는지는 몰라도 이진아는 장동민 팀으로 스며듭니다. 유리사의 스파이 플레이는 진짜 시청자 입장에서는 속을 수밖에 없게 치밀하게 편집이 되어 있었고 드디어 뭔가 지니어스식 반전이 나온 것 같아서 제작진이 칼을 갈고 인터뷰를 따고 준비를 했구나 라는 게 확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카드에 표시를 해놓은 것에 대한 룰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초반에 발견을 양팀 다 했지만 그걸 활용할지 말지에 대한 실행을 빨리 하는 팀이 자네 팀이었던 것인데 이제 그런 행동이 허용된다고 하면 회색지대가 압도적 꼴찌할 확률이 커지니 충주맨이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 홍진호는 이것은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배제하면 안 된다며 서바이벌 경력자의 포스를 보여줍니다. 근데 피해게임2를 본 우리들은 사실 이런 플레이가 큰 트롤 플레이인가?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것마저도 심리 싸움을 유도하는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낙원팀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홍진호가 그만 얘기하자는 식으로 하지만 계속해서 불만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충주맨의 난이 벌어지고 나서 장동민이 분노하는 장면은 거의 레전드 장면이었습니다. 장동민이 진심으로 빡쳐하는 장면이 저는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노에 차서 충주맨을 죽일 거라고 말하는 게 뭔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 느낌, 즉 패기가 있는 힘껏 발산되는 장면 같아서 보는데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찾아내는 장동민의 모습에서 짜릿했으며 초반에 장동민이 욕할 때 웃음을 참지 못하는 딜러분의 어깨의 흐느낌도 재밌었습니다. 다시 룰에 대한 자체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낙원팀에게 홍진호가 다시 상황을 정리하려 합니다. 홍진호는 벌어진 일에 대한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처를 바로 하려 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이번 게임에서 강하게 드러났죠. 서바이벌을 서바이벌답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쿨함이 느껴졌습니다. 제작진이 만들어 놓은 설계를 존중하는 느낌도 들었고요. 서출구를 포섭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서출구가 악어의 정치 플레이가 너무 싫다고 절대로 못 간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방송에 나오지 않은 모습들이 어떻길래 저러지 싶을 정도로 질릴 대로 질렸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불쌍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서출구와 악어의 대립이 크게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 소식을 들은 악어도 왜 내 플레이를 하지 말라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감정 표출을 하고 여튼 그렇게 서출구 포섭은 시원하게 실패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악어는 정치가 크게 보이진 않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임 내에서 역할은 어느 정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사의 눈물의 연기, 처음에 봤을 때는 진짜 홍진호가 말을 잘 들어준다, 픽겜2에 이어서 홍진호 상담소가 또 열렸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완벽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리사가 너무 연기를 잘해버렸고 홍진호가 100% 콧물 눈물을 신뢰하게 됩니다. 마지막쯤 낙원팀이 세계 뮤트 공격으로 자네팀을 당황하게 만들어서 게임이 8라운드 때까지 꽤나 쫄깃했으며 우승자가 누군지 예측이 전혀 안 될 만큼 박빙으로 게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에는 스파이를 활용한 자네팀이 8라운드 승리를 따놓은 상황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다시 한번 자네팀의 저력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유리사는 모두가 예측할 수 없는 플레이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들면서 이번 화 MVP는 유리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출구 스티브 예 때문에 눈물을 한 번 더 연기하며 속이고, 김민아는 생리대 얘기까지 하면서 치밀하게 플레이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홍진호가 자신을 탓하는 스티브 예에게 그만 말하라고 욕까지 섞어가면서 말하는 장면을 통해서 사실상 스예랑 홍진호가 이렇게 막역한 사이라는 것을 알려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전에 스예가 홍진호를 너무 막대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보였었는데 그냥 그렇게 편한 사이다 라는 걸 인증했고, 이때 홍진호가 욕하는 게 너무 찐으로 빡쳐서 욕하는 게 느껴져서인지 스예가 아무 말 안 하는 것도 기억에 남네요. 근데 스예의 말도 맞긴 합니다. 유리사를 믿은 게 홍진호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이죠. 다만 홍진호의 입장에서 보면 당한 것도 억울한데 뭐 어쩌라고의 입장이긴 합니다. 데스매치 행을 자진할 수도 없는 구조기 때문에 더 이상 가타부타 의미가 없는 논쟁이긴 했죠. 그리고 더 지니어스 소사이어티 게임을 다 본 시청자라면 장동민이 자신을 선택할 거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자신을 찍으면 안 된다고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며 김민아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게 팀의 수장에 책임감 있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장동민은 이런 과정을 블랙가넷, 그랜드파이널, 소사2에서 이미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의연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게 프로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낙원팀까지 가서 자신에게 계기니까 보여줘야지 라고 말하며 원하는 대로 자신을 찍으라고 말하는 모습도 간지났습니다. 여기서 장동민에게 추가 투표권 8장 쓴 스예가 김민아를 죽이고 싶다고 말하는 장면은 장동민의 원한을 사지 않으려는 행동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이때 허성범이 주도하에 장동민이 가는 걸 막자라고 하는데 이건 또 다른 분열을 낳을 소지가 있습니다. 악어의 말처럼 장동민의 명예를 지켜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성범의 입장에서는 장동민이 만에 하나라도 없어진다면 자네팀의 붕괴가 크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니까 불안해서 그랬다고도 봅니다. 데스매치로 넘어가자면 이번 게임은 더 지니어스 4 그랜드 파이널의 미스터리 사인과 비슷한 결이었는데 좀 더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힌트를 자신들이 직접 만들 수도 있고 게임 자체의 트릭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 또한 한 문제도 풀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정답이 나오면서 장동민에게 육성으로 우와 하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고, 픽겜 3 1화 때 자물쇠 풀기에서 아무리 마인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빨리 풀었다 정도를 넘어서 이 사람 그냥 생각하는 발상이 빠르고 문제 해결 능력이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임은 미스터리 사인에서 김경원이 장동민에게 압도적으로 지는 그림과 거의 동일하게 3대 0으로 압승을 했습니다. 저는 이 데스매치행을 결정한 장동민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한 것은 정말 데스매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자신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3명 중 단 1명이 살아남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스매치보다 중압감이 훨씬 더 가중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면서도 이런 것에 증명을 한 적이 없긴 하지만 변호사 서바이벌 인 굿피플에서 타 인턴들에 비해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줬던 자이고, 커뮤니티에서도 큰 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혹시나 라는 생각으로 게임을 지켜봤는데 역시나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장동민은 다음 게임에서 바로 탈락을 해도 증명을 너무나도 충분히 했다라는 게 느껴짐과 동시에 과연 장동민이 서바이벌을 나오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감탄하면서 봤네요. 이상 9화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